기술 예술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동시대 기술 지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낯선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반 일리치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기술 연구자는 아닌데 그분이 이제 사상가인데 커뮤니티 아트와 관련된 기술의 쓰임새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개념상으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개념 중에 컨비비얼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공생기술이란 말을 쓰셨고, 아래로부터의 그 대중들이 쓰는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 개념을 썼고요. 보통 다른 말씀에서는 이제 하드 앤 소프트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굳은기술 혹은 무른기술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 개념의 내용들은 사실상 사상가 일리치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굳은기술은 딱딱한 기술, 용도 변경이 어려운 기술, 자본주의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R&D가 많이 투자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더라도 바뀌기가 어려운 기술, 이런 것을 이제 굳은 기술의 유형으로 봤고 상당히 현실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은 형태의 권력화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은 기술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소프트 기술은 그에 반해서 좀 더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일반 대중들이 참여해서 그 기술의 쓰임새들을 바꾸기 쉬운 기술, 이런 기술이 이제 무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따 잠깐 또 각각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그 세 개념, 공생기술, 굳은기술, 무른기술에 대한 개념들을 일리치 선생님이 얘기를, 이제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는 사실은 물신기술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쓰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지금 4분면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제가 가치 지향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기술에 대한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 보는 논의들을 이제 물신기술 한 축에는, 그 다음에 다른 축에는 이제 공생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현장에 가까운 논의와 관련해서 사유화된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술을 굳은기술, 그 다음에 좀 더 공유적이고 대중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쪽을 이제 무른기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축을 보시면 전망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프로치, 에임드,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주로 이제 볼 때 우리가 물신 기술과 공생 기술로 나눌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사유냐 공유냐에 따라서 굳은 기술과 무른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각각의 기술의 양태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주로 이 네 가지 축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순서는 지금 화살표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신 기술에서 굳은 기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진단하고 있는 동시대 기술의 양태이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에 있어서는 물신 기술, 그리고 현재 그 물신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의 어떤 사례로서 굳은 기술의 양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공유적인 시각, 대중이 개입해서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양태로서 무른 기술의 사례를 보고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서 공생기술 개념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무른기술과 공생기술이 제가 지향하는 바고, 그런 기술의 양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창제작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예술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상호 호환적인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물신기술을 보죠. 제가 정의한 물신기술은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 성장 숭배 절대 대상으로서 초월적 자본주의 기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기술이죠. 숭배화된 기술.
그리고 이른바 데이터 사회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디지털 국면 속에서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지배적 기술 감각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19 변수인데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충격에 의해서 무균의 청정한 그런 사회 유지라는 방역 체제라는 그런 뭐 재난 시점에서의 현실 운영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기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던 말이 이제 비대면, 영어로는 언택트,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인택트라는 말이 맞는데요. 사실은 근데 언택트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죠.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비대면 기술, 소통 기술을 많이들 채용을 해왔고, 특히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줌 피로도라고 하는 화상회의가 중심이 되고 영상 촬영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현실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효율성이나 편리함도 있지만 문제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나 유통에 있어서 빠르게 현실적인 자원들을 이동해야 되는, 그렇죠? 서로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상품이나 혹은 뭐 공산품이나 일반적인 그런 재화의 이동을 물리적 접촉 없이 쉽게 하기 위해서 소위 자동화 기제라는 것이 가속화되는 그런 국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을 물신화하는 그런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 밀도가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술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산업사회는 사실은 제조업이나 공정 자체를 로봇화한다든가 자동화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공장 안에서의 자동화 기제나 물리적 그런 시스템들이, 기술 시스템들이 사회 전면화된다라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강렬도나 밀도가 훨씬 더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감각들이 더 키워지는 이유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장치라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공장에서의 제조업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자동화나 이런 거와 다르게 사회 모든 곳에서 거의 다 쓰이고 있죠.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예측하고 자원들을 연결하고 이런데 플랫폼 장치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화된 공장의 형태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플랫폼 장치가 단순히 시장이나 경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화된 질서, 그것들은 이제 뭐 유형의 어떤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 장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나 정보 생산이나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처리 장치로서의 기능까지도 또 맡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적 공장 체제로서 플랫폼 장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맥락이나 매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실 자체가 일단은 기술에 굉장히 종속화되는 그런 현실들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그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만들어 나가는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현실과 사실은 메타버스, 혼합현실, 피지털,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개념들이 다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입니다. 그죠? 메타버스는 메타란 말이 이제 초월이라는 의미가 있고 버스는 개의 의미, 가상계의 의미가 있어서 초월적 가상세계를 의미하고,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현실을 혼합현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쓰는 개념으로 이제 피지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물질계와 피지컬과 디지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개념이죠. 이 모든 개념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전까지 전혀 감각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면 일종의 현실의 연장으로서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가상 아바타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회의라든지 출석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현실과 연동되면서 실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에서 사무실에서 모여서 아바타들이 회의를 하고 회의를 끝내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직무행위의 연장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 또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드 라이프나 이런 그 게임 속 공간에서 활동하던 그런 모든 액션들은 사실은 가상 공간 안에서의 카타르시스로 그냥 끝난 거죠. 게임 행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메타버스의 다른 점, 메타버스 등등의 피지털이나 이런 개념의 다른 점은 가상에서의 활동이 현실하고 연계돼서 현실에까지도 다시 피드백돼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현실, 혼재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물신화된 기술의 양태들에 우리가 쉽게 좌우되고 기술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기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이 확장되는 지금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신 기술에 이어서 다음으로 그 현장적인 그 물신 기술의 현실적인 양태로 몇 가지 주요한 현상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구동 기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단하게 딱딱해져서 거기에 어떤 그 이용자나 예술 창작자가 깊이 개입해서 기술을 변형시키기 어려운 기술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방식은 중앙 통제의 환경 파괴적, 억압적, 사유화된 계기로 점차 굳어가는 기술 현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상대적 자율성 이런 개념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초창기, 기술이 만들어져서 처음 사회에 혹은 시장에 응용되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그 원 기술에 개입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이러기가 자율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메타버스도 사실은 지금의 그 징후로 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으나 이제 시작되는 그런 기술적 개념이어서 거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일부는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무른 기술, 말랑말랑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구동 기술들은 상당히 사유화된 기술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유화된 기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의식까지도 변화하는, 관계적인 소통까지도 변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웹을 쓰고 있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유화된 사회적 소통의 기술들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관계성들을 맺는 그런 기술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구동 기술의 감각이 굉장히 그거에 맞춰서 정형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 방역 통제 기술이 코로나의 그런 확산이나 경향성들을 혹은 확진의 어떤 그런 방향들을 통제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효율적인 장치로서 기술로서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정보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과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데이터 인권이나 방역을 통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발생시키는 측면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존도가 커지면서 지금의 이런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사실은 코로나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그런 어떤 기술 민무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기들이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기술 의존적으로 그런 생태 위기들을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점에서 이제 구동 기술에 대한 의존도 활용들이
여전히 강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까지 봤던 물신화된 기술, 굳은 기술의 그런 경향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호혜성에 기반하거나 어떤 기존의 그런 굳은 기술의 경향성들을 좀 더 다양한 가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전복적이거나 혹은 시민사회적 가치들이 결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현장에서의 징후로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시빅 해킹입니다. 시빅은 시민회라는 뜻이고, 해킹은 어떤 기술을 해부하면서 뜯어보면서 그로부터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해킹이란 말이 이제 불법적 용어로 많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보통 해킹과 변별적으로 크래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래킹이란 말이 이제 보통 그런 불법적인 어떤 남의 어떤 기술적인 장치에 몰래 들어간다든가 하는 행위, 그로부터 이익을 내는 행위를 크래킹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해킹은 굉장히 순수한 기술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사회에서 디지털 기술 등을 매개로 해서 어떤 시민 주도의 민주주의의 혁신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초창기 때 마스크가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학생이 그런 공공의 데이터를 가지고 마스크의 재고 지도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시빅 해킹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술이 인간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사회 저변에 확장하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이제 시빅 해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힘은 또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의 사회적 공간과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미투 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 피지털이라는 디지털과 물질 공간에서의 그런 상호 연동된 공간의 지형 안에서 사회적 공간과 연대를 표하는 그런 방식들이 확장이 됐죠. 특히 디지털에서의 특성들이 현실과 결합되면서 그런 약자에 대한 공감이나 연대의 확장태들이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구역의 청년이 사고를 당하거나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났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흔히 쓰는 공간과 연대 방식들 중에 있는 것이 이제 포스트잇 정서잖아요. 트위터에 보면 140자 안에 제한적인 그런 글씨 쓰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 일종의 포스트잇 정서일 텐데, 그 트위터에서의 디지털에서의 활동들이 이 포스트잇을 통한 그런 약자에 대한 우정이나 공감으로 표현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중요한 물음 기술의 쓰임새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계와 물질계가 자연스럽게 연동되면서 그런 공간과 연대의 어떤 정동의 흐름들에, 긍정적 흐름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랫폼이 배달 노동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죠. 개인이 승자 독식하는 그런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내면서 승자 독식하는 그런 구조들을 봤고, 특히 배달 노동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 그런 노동을 피폐화시키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을 통제하면서 그로부터 이익을 남기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과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만 우리가 봐왔죠. 근데 이제 꼭 플랫폼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쓰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술이라는 것이 호혜적인 방식으로, 공유적인 방식으로 그 플랫폼 기술을 매개해서 호혜적 가치들, 공생적 가치들을 확산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혹은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커먼즈 기술을 매개로 해서 어떤 호혜적 가치들, 커먼즈적 가치들을 확산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릉 기술에 기반해서 공생 기술의 어떤 그런 전망들을 우리가 내올 수 있겠죠.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무릉 기술의 사례들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생명과 기술이 공생하는 앙상블적인 그런 관계성들을 이루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지금 현재 기후위기나 이런 그 현실의 위기 상황들을 기술로 돌파하고 기술을 성장의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화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도 다치지 않고 기후위기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들을 내올 수 있는, 그건 결국은 이제 생태적인 전망이죠. 어떻게 하면 생태와 기술과 인간 혹은 비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앙상블적인 지위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그런 기술의 쓰임새, 기술의 문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와 관련된 혹은 생태, 자연 생태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지금의 기술의 쓰임새들은 사실은 아까 굳은 기술 그리고 물신화된 기술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생명 약자의 굉장히 독한 그리고 그것을 다치게 하는 그런 기술의 양태를 보여줬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약자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쓰임새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환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기후위기로 인해서 탈탄소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의 쓰임새도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전기 자동차나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이전에 실험해 보지 않는 다양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사회 변화들을 꾀하고 있죠. 그로부터 사실은 전환태제만 우리가 얘기했지 그 안에서 정의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환 속에서 닥칠 수 있는 어떤 생명이나 이런 사람의 문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량 해고를 당하고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생적 논리 안에서 보듬어 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공생기술, 정의라는 말은 결국은 같이 가는, 그렇죠. 전환을 하되 다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의 기술의 쓰임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공생기술에 기반하에서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는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이후, 지금 사실은 디지털 이후 국면이죠. 디지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90년대 인터넷이 한창 대중화되는 그런 국면들을 얘기한다면 지금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기후위기 이후의 기술의 쓰임새를 고민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의 질적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포스트 디지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포스트 디지털적 지향은 적어도 과거에는 산업주의적이고 기술을 성장이나 개발의 도구화만 생각해서 밀고 나갔다면 지금은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현실태가 무릉 기술로 좀 더 우리가 변형시켜야 되고, 전망에 있어서는 좀 더 물씬해서 공생할 수 있는 기술, 사회적 약자와 타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기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분은 기술, 예술 이렇게 대시로 연결했죠. 기술과 예술이 함께하는 지금 국면입니다. 근데 문제제기, 이 2부에서의 문제제기는 기술과 예술이 그렇게 잘 붙지 않고 삐그덕거린다라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동시대적인 부분에서도 그 둘이 같이 붙었을 때 제대로 조화롭게 붙는 경향들이 크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탈출구를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를 일단은 앞서 일부에서
기술의 문제를 봤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 기술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불순하고 어떤 권력화된 그런 기술의 양태들을 띠고 있고 기술의 방향성을 좀 더 무릉기술, 상생의 기술화 했을 때 예술과의 어떤 접목이 훨씬 더 부드럽게 맞물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정의 화두라는 것, 공통적인 화두를 갖고 기술과 예술이 접붙지 않으면 상당히 그 둘은 서로 겉도는 그런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얹어서 강조해서 이 2부 강의 내용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했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기술 지향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신이나 구등 기술은 기술주의와 일종의 이제 기술을 통해서 개발이나 성장을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체가 되거나 주된 단순화된 논리가 돼서는 곤란하겠죠. 그 자체가 생명을 다치게 해왔기 때문에 개발 성장 논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까지 이런 물신이나 구등 기술이 생태 파괴에 일조해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기술의 방향들을 누가 결정해 왔냐면 기술 엘리트들이 결정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상생의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도구적 합리성에 의존해 왔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는데 개발이나 성장이나 혹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술을 수단화했던 그걸 보통 이제 도구적 합리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시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다라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상생의 기술 혹은 무릉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술이 생태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이 회복력을 지구의 회복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태 회복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기술의 발전, 기술 문명의 발전 이런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시민사회 혹은 일반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도 변경한지 그리고 창의적 시민들의 창제적 활동, 전문적 예술가의 창제적 활동과 얼마나 기술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둘의 시너지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상생의 기술, 무릉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생태와 기술과 인간이 같이 조응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강조하는 기술의 지향점들이 크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기술 예술의 문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기술과 예술을 붙이려 했지만 상당히 저렇게 균열이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일종의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 접붙이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이것은 이제 어떤 문화산업이나 산업적 욕구에 의해서 창의성을 끄집어내는, 강제로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저는 CT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문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과 문화예술을 강제로 접붙이기 위해서 뭔가 그 안에서 문화적 컨텐츠나 어떤 결과물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을 같이 붙이는 문제는 상당히 흥미롭고 나름 긍정적 효과들을 낼 수가 있었지만 그 동기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약화된 그 동기화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고민이 없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기술과 미디어를 아트에 예술의 영역에 접붙이는 방식은 대체로 기술 순공 혹은 스펙터클화에 기반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형태의 예술의 전시장, 갤러리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의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액티버티라고 하는 상호작용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재미라든지 혹은 경외
이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경외감, 숭고미 이런 것에 상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스펙타클러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그것이 기술과 예술이 제대로 동거하는 방식인가에 있어서는 의문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문제는 신기술 기업 시장의 액세서리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예술의 영역들이, 특히 기술 예술, 테크노 아트라는 영역들이 그 기술을 포장하는, 액세서리화하는 그런 형태로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기술 예술들이 많이 그들의 독립적인 자립적인 그런 어떤 미적인 가치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많은 부분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종의 스폰서 역할들을 맡으면서 아트 자체가, 기술 아트 자체가 액세서리화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들러리화되고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과연 기술 예술이 제대로 어떤 동시대적인 문제의식들을 작품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구dun기술, 물친화된 기술의 현재적인 동시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술 아트가 그들의 논리 자체를, 구dun기술을 알리바이들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들을 표할 수가 있겠죠. 또 기술 또한 예술 장르적인 활용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뉴미디어 아트, 인터넷 아트, 모바일 아트, AI 아트 등등으로 기술 자체를 예술의 어떤 수단화된 어떤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정작 그 기술과 예술이 같이 붙어서 어떤 예술적 표현의 한 단계 질적으로 동시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데 일단의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감각의 대상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액티비티도 일종의 이제 상호작용성 혹은 참여, 최근에 이제 놀이로까지 가고 있는데요.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예술 속에서 기술을 수단화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최선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까지 참여나 놀이나 등등으로 소명되는 것들이 실제로 구dun기술, 물신화된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생산 기제이자 이윤 기제로서, 게이미피케이션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그 배달노동하는 수행성 평가도 일종의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의 논리들을 노동 현장에 도입해서 수행성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포인트가 높아지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스마트폰을 들고 노동 수행을 만드는 그런, 실제로 물리적인 노동 수행 과정은 굉장히 파편화되고 위태로운 노동들을 수행하지만, 거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놀이를 결합해서 플랫폼 노동을 극대화하는, 수행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또한 자본주의 기술 논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기술 예술에서 그런 자본주의 기술 논리를 갤러리 안에서 관객을 상대로 해서 표현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일종의 확증하는, 그런 현실의 그런 지배적 논리들을 확증하는 방식 이외에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거칠게나마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술과 예술은 결국 단순히 접붙인다고 해서 붙는 것이 아니고, 동시대성, 과연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예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시대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기술 예술이 같이 공조해야 제대로 된 현실의 어떤 그런 창제작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디츠코라는 그 전술 미디어와 관련된 논의들을 펼쳤고 소셜적인 사회적인 그런 기술 예술의 어떤 선두주자였던 지금도 현존한 분이죠. 그 보디츠코의 개념을 좀 가져왔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문화적 보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 예술이 이런 그 문화적 보철물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즉, 그 손상된 사회 결속과 소통, 소위 이제 공통적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동시대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보강하는 그런 역할들을 기술 예술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은 동시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지금 기후위기 국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기술 예술 속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문화적 보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또 보디츠코가 했던 말 중에 이제 변형적 아방가르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관성화된 20세기 초의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떠올려도 좋고요. 여기에서 그냥 보편적인 명사로서 우리가 읽는다면 관성화된 혹은 권위주의화된 그런 어떤 체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적극적 행위, 창작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본다면 그 보디츠코는 이제 변형적 아방가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예술가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동시대적 과제들을 다양한 사회의 제세력들, 제역할자들, 시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가가 됐던 기관의 중요한 어떤 핵심 인물이 됐던 그들과 같은 취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력과 협업을 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예술의 주체는 예술가나 시민 창작자가 중심이 되면서 그와 연합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그 협력자들과 함께 아방가르드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술 예술 그 자체가 문화적 보철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디츠코의 얘기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 예술이 지금까지 삐그덕거렸던 문제들을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통적인 것의 문제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좀 더 다뤄야 될 것인가? 이제까지 문제들은 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 영역에서 산업주의 방식으로 좀 더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가치화할 것인가, 이윤화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주로 봤죠.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거기에만 주로 관심사를 두었기 때문에 사실 기술 예술의 미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문제들을 많이 노출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술 예술의 접목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또한 기술에서 또 보여졌던 것처럼 기술을 성장과 발전에 동력화했던 것처럼 기술 문화 또한 기술 예술 테크노 아트의 영역에서 또한 개발과 산업 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서 활용하는 경향들이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통의 가치, 동시대적 가치 혹은 상호호혜적인 감각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주로 그런 기술을 매개해서 예술을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전시하는 그런 효과에만 우리가 많이 매몰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민에 대한, 관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민 자신을 그냥 문화예술 자체의 향유적인 그런 대상화하는, 소비 고객화하는 그런 지점까지만 우리가 바라다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기술과 예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과 예술이 합쳐지면서 그 속에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쟁점화하고 그것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의 매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시민 주체가 창조적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문화예술 자원에 대해서 시민이 처음부터 디자인서부터 그것의 관리 주체로서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로서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들을 고민하는데 좀 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태 문제, 인간, 기술과 문화 예술의 문제, 이 공통의 중요한 이슈들을 엮을 수 있는 그런 연계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토픽들을 기술 예술의 화두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의 플랫폼과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시민 창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술 예술의 공통적인 이슈, 동시대적인 것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하고 싶은데요. 현재적으로는 공통적인 것, 어떤 동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까 기술을 얘기할 때나 기술 예술이 상호 동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삐그덕거리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X축에서는 우리 인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을 X축으로 놓고요. 한쪽에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기술 숭고, 기술을 절대화하고 물신화하고 굳은 기술을 숭배하는 그런 쪽이 이제 기술 숭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X축의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기술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아가야 훨씬 더 기술에 대한 어떤 미적 실천과 관계된 부분들이죠. 미적 감각, 기술로 매개되거나 아니면 미적인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공통성들을 사회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들을 미적 유대감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공통 감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미적 감각이 확장되는 국면이 X축의 오른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Y축에는 기술 감각을 뒀습니다. 기술 감각은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앞서 봤던 물씬 기술, 부정적인 기술의 양태들이죠. 굳은 기술의 형태들이고 Y축의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공생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Z축에는 공통 감각을 받습니다. 동시대성이라는 것, 우리가 공유하는 것, 그것에 극대화된 양적인 혹은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공생공락의 컨비비얼리티가 남과 같이 한다라는 그런 감각이죠. 그것들이 확장되는 국면이 이제 저 끝으로 가는 국면이고 0으로 수렴되는 부분이 각자도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게 이제 각자도생의 논리이고 타자로 나아가지 않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현재 국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숭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기술 배치가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과잉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통감각도 기술에 의해서 소셜미디어 등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고 타자에 대해서 돌보거나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비대면 상황에 의해서 소실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X, Y, Z축에서 보시면 우리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감각, 그 가운데 큐비클 안에서 보시는 그런 어떤 기술과 예술의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 지점들이 이제 0으로 더 가까운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죠. 물씬 기술과 기술 승고와 각자도생의 지점으로 위축되고 퇴화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미적 감각에 있어서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예술의 공통적인 것, 동시대적인 것, 가치 이들을 발굴해야 되고 기술 예술이 보디츠코가 말한 대로 문화적 보철물들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보강돼야 될 것들, 소외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술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 기술과 생태와 인간의 어떤 그런 서로 다치지 않는 그런 구조, 앙상블적 구조에 대해서 지금의 그 기후위기 국면, 생태위기의 국면에서, 그리고 플랫폼의 장치들이 인간을 다치게 하는 그런 기술이 과도화된, 과잉화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앙상블적인 그런 지위들을 다시 찾는 생각들을 성찰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홀히 했던 돌봄과 호혜성이라는 가치들을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기술 예술이 일정 정도 그 부분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X, Y, Z축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화살표를 하고 있는데 0으로 수렴되는 지점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바깥으로 더 빼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인 것의 복원이고 기술 예술이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기술 예술의 근본 조건은 결국은 공통적인 것의 확장이다. 미적 감각과 관련해서 어떤 미적 실천, 기술 숭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을 매개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보철물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문제의식들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 물씬 기술이 아닌 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역할들을 기술 예술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가지 미적 감각과 기술 감각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확장 형태는 결국은 공생공락적인 공통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더불어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 그린 색깔로 녹색의 큐비클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술 예술의 근본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기술의 양상, 네 가지 양태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가운데 공생의 기술, 물은 기술의 방향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 예술이 접붙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렸고요. 그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기술 예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좌표점을 갖고 기술 예술을 사유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